토익을 비롯해서 어떠한 문법서든지 간에 가정법과 도치에 관한 유닛은 항상 마지막에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가정법과 도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6개월 정도를 단위로 봤을 때 한 문제 혹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법과 도치 문제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토익에서 요구하는 가정법과 도치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언제 출제가 돼도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죠. 가정법과 도치의 전반적인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토익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가정법과 도치를 한꺼번에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가정법이라는 말 자체가요, 가정을 할 때 쓰이는 법의 종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여자라면, 이런 일상적이고 현실과는 조금 먼 이 상상의 세계를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가정법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if입니다. if를 중심으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법은 규정이죠. 그래서 오늘 가정법은 if를 중심으로 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해석 없이 쉽게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공식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동사의 시제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은 일단 if가 보였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름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if 다음에 나오는 동사도 과거형을 써야 되고요. 컴마 뒤에 이제 주절이라는 것이 위치하게 될 텐데, 가정법에서는 여러분 주절에 거의 대부분 조동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면 안 되고요.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도 과거형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will, can, may가 올 수 없고요. w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if 보여주고 동사의 과거형과 조동사의 과거형, 이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을 뚫어놓고 나머지 하나를 완성시키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외우기 쉽게 가정법 과거, 일단 가정법이니까 if는 있겠고 양쪽의 과거 동사가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단 주절에는 여러분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겠죠.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역시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if가 존재하고 과거 완료 동사 had pp가 먼저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용어와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주절의 시제는 이게 원래 had pp가 와야 되는데 조동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과 have pp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시험도 어떻게 나올까요? if 보여줄 겁니다. 주어까지 보여줄 거예요. 컴마를 중심으로 양쪽 하나의 빈칸이 뚫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외운 공식에 의거해서 일치되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는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동사의 시제들을 예상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가정법 미래는 조금 다릅니다. 가정법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if절 이하의 should가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선생님, 지금까지는 if절에 조동사가 들어온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if절 안에 should가 들어가는 게 가정법 미래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if, should, 이게 보인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는 이 주절에 올 때는요, 조동사의 종류가 크게 상관이 없죠. would도 되고 will도 되고 can도 되고 could도 되고 might도 되고 may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되는 것을 시험에서 잘 물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아래쪽 공식이 시험에서 정말 잘 나와요. if 다음에 should가 오면 가정법 미래구나. 이럴 때 컴마 뒤쪽에 please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명령법이 나오는 것이 가정법 미래의 아주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if와 should 그리고 명령문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정법에 해당되는 종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석 필요 없어요. if를 중심으로 한 동사의 시제만 양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치예요. 도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영어로 이제 inversion이라고 하는데요. 도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의 어순을 생각해 본다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영어는 어순이 되게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그런 구문을 유도할 때 우리는 이걸 도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주어와 동사의 순서 바뀜 현상, 이걸 도치라고 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을 알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그 도치의 종류는 바로 부정어구를 이용한 도치입니다. 문장의 첫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어 자리죠. 근데 주어 자리에 부정어가 눈에 보인다면 뭐 seldom, scarcely, rarely 이런 부정어가 먼저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보통 상황은 아니구나. 부정적인 것들이 문장의 첫 자리에 올 때는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뒤쪽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는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예문에서도요. Such a young worker had been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had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쪽에 나와 있는 거. 누구 때문이죠? 주어 자리에 주어 아닌 부정어가 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된 전치사구의 종류가 장소나 방향이나 출처 등을 얘기할 때 이게 먼저 주어 자리에 온다면 또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이 예문을 보시면요. 원래 예문을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A small voice came from the back of the auditorium이에요. 근데 come from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나오게 되면 뒤쪽에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rom이나 among 같은 단어들이 보통 자주 출제되고 뒤쪽에 나오는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뀐 것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어의 도치예요. 보통 우리가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형용사적인 어구들이잖아요. 형용사나 분사 등이 주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어가 먼저 와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분사나 형용사들이 먼저 보였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이건 비상사태구나.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주어 자리에 주어가 아닌 것들이 먼저 왔다면 여러분들은 도치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장 가서 가정법과 도치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죠.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제일 처음에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바로 if였습니다. if. 가정법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해석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사 시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offered. 과거형 동사가 온 거 보이시죠? 가정법 과거가 느껴지셔야 되고요. 뒤쪽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선택지 중에 누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A번의 might accept. 해석하지 않았던 거 보이시죠?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법과 도치,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공식만큼은 외워놓으신다면 해석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